오늘 강의는 10대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꿈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그 사회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와 함께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진미석이고요. 제 직업은 연구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연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후에는 연구원이라는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직업 세계하고 직업의 어떤 구성을 보면 이런 연구원과 같은 전문직들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라는 거는 대체로 교사, 교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몇 개의 전문직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전문직의 세계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행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보출연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부문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연구원은 분과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자연과학에 관련된 연구원이 있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과형 연구원이 있고 문과형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형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나고 나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갖게 되는 이런 그 직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제가 하는 주제는 진로지도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또 얼마만큼 길게 할 것인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나이에 박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받을 때까지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한국 돌아가면 나같이 이렇게 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좀 멍청한 애들은 안 되도록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되 왜 많이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진로지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저도 제 자신이 아이가 셋이나 있고 막내는 10대입니다 아직. 그 위에 둘은 이제 20대로 넘어가가지고 20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아이가 여럿 있어가지고 첫째 아이가 셋째 아이가 10살 차이가 나고 학년으로 12학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를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총 계산해 보니까 18년 동안에 제가 초등학교에 어떤 형태든지 몸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큰아이 때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막내 때 초등학교 학부모의 역할과 노릇이 굉장히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도 제 전공은 진로지도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맨날 묻는 게 있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물으실 겁니다. 그 집 애들 어떻게 되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러다 여전히 걔들도 그러니까 고민하고 탐색하고 이걸 할까 저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꾸 묻고 하니까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진로지도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 진로지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질문의 연속입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60세까지가 정년인데 한 5, 6년 있으면 퇴직입니다. 퇴직이는데 그때 내 생각에 지금 퇴직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 퇴직해야 될 건가, 새로운 세컨드 커리어를 가져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계속적인 고민입니다.
한 번도 이거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맷집이 있습니다. 그죠? 맨날 고민을 하면 문제가 생겨도 고민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계속 다른 그 질문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좋은 현상이다. 내가 그 배움과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을 그렇게 괴리가 있지는 않구나라는 형태로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달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제 그 여기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진로지도 전문가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학부모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지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제나 비유를 많이 듣는 거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우리나라 도로가 굉장히 빨리 많이 납니다. 근데 제 차에 붙어 있는 내비가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제가 카센터에 자주 가면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뭐 카센터 별일 없으면 6개월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이제 그 지도니 뭐 이런 것들 새로 만들어 주는데 하루는 제가 그 서울 강남에서 새로 난 길을 막 이제 네이버에 찾아서 막 가고 있는데 제 네이버를 딱 보니까는 그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나는 뭐 잘 뚫린 좋은 고속도로를 싱싱하고 가고 있는데 내 내비에는 내 차는 길을 잃어 가지고 그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산길을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럽니까? 잘못 갔으니까 옆으로 나가서 다시 유턴 하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차는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시나 내가 올드 네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학부모님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혹시나 올드 네비는 아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내비게이터는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가 없으면 옛날에 어때서 지도를 막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표지판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또 물어도 봅니다. 근데 내비가 있으면 내비만 보고 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낭패를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모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닦여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꾸만 야, 길 잘못 들었다. 돌아와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제가 이제 미래의 직업과 진로지도라는 이름을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미래 진로라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근데 누구도 미래를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한순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갑자기 그 은행 전산망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인터넷 뱅킹 많이 하지만은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예금이지만 혹시 누가 내 거 빼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걱정이 아니고 그다음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혀 이런 걱정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진짜 그게 리얼한 애들 말로 레알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해서 사실 예측하기 힘이 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아이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더욱더 고민스러운 거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막 그 확신을 갖고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 그런 책은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순간 그 미래는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 유망 직업 50선, 30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유망하다라는 거 보면은
다 그게 다른 사람들도 유망하구나 하고 그것에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일자리는 10개밖에 없는데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몰려드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러면은 유망합니까? 안 유망합니까? 유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틀리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망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로 뭔가를 액션을 하기 때문에 전망이 맞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일수록 부모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말씀을 여러 가지도 저도 경청하면서 정말 나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지금 강의는 부모 노릇도 지금 조금 더 심각한 폭력도 심각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도 진짜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도 무엇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너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그러니까 넓게 보면서 바깥이 어떻게 변화한 것을 알면은 적어도 애들이 가고 있는 거라도 끌어당겨가지고 못 가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전략 보면 포지티브 전략이 있고 네거티브 전략이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막 자기가 잘하는 거, 그죠? 자기 잘하는 걸 부각시키지만 네거티브 전략은 남이 못하는 걸 막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비유를 하면 직업 선택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젊은 애들 맨날 포지티브 선택하라고 나한테 나의 적성에 꼭 맞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꼭 맞는 이상적인 직업을 찾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로 들어와 봤을 때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도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10번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10번 중에 한 2번은 그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8번은 진짜 먹구멍 포도청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네가 못 견딜 만한 상황이 뭐냐, 꼭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참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거를 좀 잘 알으라고 합니다. 알도록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야지 현실로 좀 적응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어떤 아이들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시끄러운 데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지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그날 바로 그냥 죽음이다 막 그럽니다. 우리 딸은 맨날 옛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하고 때리지는 않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말 여러 말 안 하지만 말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서로 바꿔보자. 나는 그래도 안 때리는 부모가 더 좋더라. 그 말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아이하고 모든 아이한테 정확하게 다 이상적인 부모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할 때도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것만은 피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이것만은 피하자. 뭘 피해야 되는가? 어설프게, 그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아까 같이 제가 좀 올드내비 업데이트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기가 내비게이터라 생각하면서 아이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을 계속 보여주면서 돌아가라, 뭐 옆으로 가라 라고 잔소리를 계속 해대는 이런 부모는 적어도 우리가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제가 말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쭉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보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통상은 제가 PPT를 만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전문가한테 특히 맡기면은 이 친구가 쭉 예쁘게 그림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강연을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강사인데도 매번 자기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맡기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한 번만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한 몇 년은 써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왔으면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첫 번째 버전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근데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내용 업데이트 시킬 게 있어가지고 하려니까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수정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파워포인트 없었을 때는 이게 전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길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라는 쉽게 쓸 수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감이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실제로 다른 데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비록 이걸 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면 색감, 디자인, 메시지 전달 능력입니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한테 돈을 추가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살아남았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직업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더 심한 형태로 지금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결코 그 작은 문제가 진짜 큰 문제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성이 옛날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옛날에 저희 대학을 다닐 때, 제가 77학번인데, 저희 대학을 다닐 때는, 정령 인구의 한 20% 정도만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15%만 갔었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 갑니까? 60%를 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좋은 대학 한번 가면 갈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 이름 먹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좋은 대학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5년, 10년? 10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여전히 어떤 학위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조금 공부 많이 시킬 필요 없다, 좋은 대학 병원에 보낼 필요 없다라고 절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작아졌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실은 공부로 먹고 사는 직업은 몇 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글 써서 공부를 하고 먹고 사는, 순전히 머리로 먹고 사는 직업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일감들은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사회성과 그 다음에 미적인 감각 등등이 조합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량 자체에 굉장히 다른 역량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점점점 더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강의는 1시간짜리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에 제가 메시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그림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진로는 결국은 앞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개념을 갖고 갑니다. 미래 인지적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재에 나왔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하니까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든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래 조금 더 넓게 봄으로 해서 멀리 봄으로 해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것들이 굉장히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강의에서 아이들이 용기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용기보다는 누구의 용기가 더 필요합니까? 부모의 용기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부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야 사실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가 얼마만큼 용기 있게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부모가 용기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런 게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큰 그림을 갖고 있을 때 빅 픽처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지금 현재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20세 때 알았으면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죠? 지나놓고 다시 보면은 옛날 것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내다봄으로 해서 넓게 봄으로 해서 지금 좀 더 용기 있게 그 다음에 균형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마음이 넉넉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 안 가면은 얘 끝이다 생각하면 진짜 필사적으로 아이한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이 아이의 미래라는 것이 어차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사실 알고 보니까는 뭐 꼭 20대 그 행복한 아이하고 30대 행복한 아이들하고 80대 되어서 된 사람하고 100세 된 사람하고 이 아이들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입니다. 100세. 우리가 지금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70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사회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10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30년 동안에 서 사실 공백 기간입니다. 연구도 뭐 잘 안 돼 있고 우리 잘 모릅니다. 7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제 부모들이 95세가 돼가지고 70세 자녀들을 한테 막 잔소리를 하면서 그냥 용돈을 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안 살고 싶으시죠, 그죠? 그죠? 어느 만큼 언제까지 부모 노릇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잘못하면 75세 아이가 75세 될 때까지 부모 노릇 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18세만 되면 딱 뭐 다 독립하는 것을 그게 통상의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대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엄마 나 결혼해요. 오시면 오세요. 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보니까 대학원 와서 결혼한 그 아이들까지도 그 손자까지도 막 돈도 대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나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는 부모 노릇 하는 것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뭐 30대 훨씬 넘어도 뭐 그 부모한테 지금 돈 다 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좀 더 길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애 낳은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AS를 하든가 서포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안 그러고 싶다면 내가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 노릇 어디까지 하면 될까? 몇 세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이가? 몇 세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보세요, 이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끌려 들어갑니다. 계속 부모 노릇 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 노릇하고 또 위에는 또 지금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뭐 끝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거 조금 더 빠르다 그러면 뭐 한 27세, 8세까지 결혼할 때까지. 근데 결혼도 아이들이 안 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정해줘야 됩니다. 나이를 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모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결론이 뭐냐면 야 아이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내 걱정할 때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막 섞이다 보면 내 문제를 사실은 제대로 짚어보지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부모가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근데 아이는 막 돌봐야 되고 계속 서포트해야 되고 옆에 부모 보니까는 뭐 계속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이것도 해주다 보면은 범인이 아무 대책이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굉장히 흐립니다.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다 받고 그 다음에는 부모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좀 하긴 하지만 미리 경우를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몇 세까지 부모 노릇을 하겠노라. 그 다음부터 네가 자식이 나를 돌본 노릇을 하거나 적어도 그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부모한테 지금 부모 노릇 하라고 그 기대를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다 같이 망합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지금 아이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 고등학생입니까? 다 고등학생입니까? 중학교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지금 뭐 엄청 중요한 시점이지, 그죠?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대학 가면 다 해결되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좋은 대학 졸업하면 다 해결될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결혼 속색이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손자들 봐달라 그러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는 지금 갈수록 아이를 많이 안 낳으면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그냥 몰입하는 엄마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여력이 더욱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걱정이 됐는데,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쫙 보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긴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조금은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렇죠? 공부 좀 못해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공부 좀 못해도 안 아프니 다행이다. 그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건강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하면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까지 혹은 25세까지 좀 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유지가 된다면 기회는 여러 갈래로 지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가 지금 그 진로지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이의 삶과 나의 삶과 얼마만큼 분리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내가 못다 이루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좋은 진로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혹은 나쁜 부모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자의식이 어떤지, 자아개념이 어떤지, 그거가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이들도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놀라운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해서 그 속도를 캐치업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직업 세계라는 거는 사회 변화를 반영합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할 때 보면은 우선 사람들이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은 다양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본주의에 갖고 있는 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건가? 더 많이,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대안적인 삶을 점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집니다. 이것도 우리 지구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한국 사회상 이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아이들이 2040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년이 됐을 경우에는, 혹은 2030년만 하더라도 길 가다 보면은 5명 중에 2명은 지금 65세, 70세 노인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제가 83년에 유학을 가러 보스턴을 딱 갔더니 보스턴 낮에 가면 노인밖에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앙상한 노인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일하러 가지고, 그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다 노인들입니다. 도시 전체가 진짜 그레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적습니다. 이게 지금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기술들 계속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 발전하죠, 그죠? 그다음 인공지능도 발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순식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 스티브 잡스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모든 게 이 사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이 갖고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이버 테러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이버 상에서 욕을 하건 말건 안 들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아이들한테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자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네트워킹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형태로 직업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습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은 뭐 기후변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직업 세계도 변화하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직업이 다양해지고 분화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5,000개밖에 없으면 지금 15,000개 직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직업 개수가 1.5배 정도는 적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또 이 생기는 직업들은 대체로 아까 말했던 전문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가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 여기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 첫 번째 직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어진 직업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그 직업에 만들어진 자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점점점 발전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는 아이들이 지 혼자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롭게 성장하는 직업들이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없던 직업들이 실제로 지금 실제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웨딩 플래너. 대구도 어떤지 모르지만 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 거의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웨딩 플래너한테 안 맡겼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죠? 부부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걸 왜 맡기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컴퓨터 보안 관리자. 이게 2000년대에 태어난 가장 각광을 받는 강력한 직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터넷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 보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라 하지만 보안 기술은 굉장히 취약해서 핵심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분야에 전공을 했으면은 이 사람은 마켓이 국내 마켓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마켓입니다. 글로벌 마켓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여기만 한국서만 찾을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이 확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라지는 직업들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생기는 직업들은 대부분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 그래서 성장한 직업들을 살펴보면 간략하게 보면 이 그림 좋죠? 보이시나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직업이 뭐냐면 휴먼 터치입니다. 사람의 손길, 사람의 마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일 중에서 이런 포션이 큰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쉽게 기계나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내 직업이 컴퓨터와 자동화에 따라서 혹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만큼 대체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이 아이들의 그런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만들어주는 그 친구가 디자이너가 만약에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집어넣는 이런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일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아이디어, 자기의 어떤 디자인 감각, 센스 이런 것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늦게 되는 겁니다. 통합적인 능력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능력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뭐 사람 마음에 관련된 직업들, 기운에 관련된 직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직업 영역이 될 것이고, 이거는 한국 사회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문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통적인 것에서 발굴할 수 있는 미래형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 역사, 사학과, 문학 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컨텐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에 관련된 그린잡입니다. 그린잡. 그 다음에는 역시 R&D 잡입니다. 하이테크 R&D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중에서 아주 탑 탤런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고급 R&D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전문가가 요청이 되는 그 직업 영역이 하이테크 R&D 잡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실버 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가 1000만 이상이 되는 것이 곧 옵니다. 1000만 이상이 돼서, 그러니까 아까 70세부터 시작해 100세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때는 왜 사는 건지, 도대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때 학습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 노는 건 어떠며, 노인들의 애정, 인간관계는 어떠며, 노인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밝혀지지 않는 보고들입니다. 연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 그 다음에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는 적지만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보면은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다 해보면은 그만큼 이 수명이 길어진 게 최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이만큼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여기서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문화와 낙에 관련된, 즐거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잘 놀 줄 아는 거. 아이들한테는 재미가 그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재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직업들. 그 다음에는 배움에 관련된 직업들. 교육에 대한. 지금 우리는 지금 공부라는 거는 청소년기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공부라는 건 청소년기는 그 포션이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 비중이. 어른이 돼서 선생님들 여기 길게 지금 여기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보시겠지만은 지금 밤에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히나 공부에 관련된 일들이, 학습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아이들이 창조적인 생각 갖고서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직업들은 좋은 직업이고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좋은 사인이라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은 고용 없는 상장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GDP가 10억 원 이상 올라갈 때마다 일자리가 18개 만들어졌으면 지금 11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속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회사 가서 1억 원어치를 일을 했다면, 매출을 올렸다면 지금 한 사람이 2억 원어치 일을 매출을 합니다. 왜냐? 왜 그렇게 왔습니까? 잔호가 돼 있고 컴퓨터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는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일자리 줄어들고 그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수가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구 나라에서 우리나라 배우러 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인구의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80%가 대학을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네 40%까지 올리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왜 공부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대학 안 가도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국은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 문화적으로도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 나라들은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계급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다.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웬만하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머리는 좋은데 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그리고 한국어 사람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을 이만큼 갖고 오는 원동력이 됐지만 또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거 한국 사회의 모습.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잘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생각하면 해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생태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살 큰 숲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면은 기업이나 회사나 국가는 뭘 해줘야 되는 거, 이 아이들 제일 갖다가 써가지고 지금 일자리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도 이게 손익이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이라는 것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게으르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 아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부모만큼 사교육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마들 훌륭하게 지금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서 자 그림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림이 이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부모님들 눈을 크게 보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라 해서 아까 가장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탓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서 우리한테 그 질문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유능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는 그러면 다른 대안적인 고용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옛날같이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무슨 큰 회사나 교직이나 이런 직업들 이런 거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굉장히 직업 같지 않은 직업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재단이라든지 NGO라든지 NPO라든지 혹은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뭐냐면 1인 기업입니다. 지식 기반의 1인 기업입니다. 이제 이거는 창업하고 부모 세대의 생계형 창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식 기반으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직업들이 아이들의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 2명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 8명은 사회보장에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한국 아이들이 너무 유능하고 부모님들 너무 유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직업 세계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영역을 색깔별로 보면 이 블루 월드가 있습니다. 블루 월드. 블루라는 것이 블루 오션이 의미하듯이 괜찮은 직업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업의 그다음 공무원들 여기 들어가면 월급도 좋고 그 승진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직업들 하나 또 한 덩어리는 오렌지 월드라는 오렌지 월드. 오렌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오렌지는 네트워크입니다. 주렁주렁주렁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작은 조직들이 필요할 때 모여주고 네트워킹입니다.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린 월드입니다. 그린 월드는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 기아 문제와 같은 이런 이 사회적 책무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세계가 우리가 전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다 뭐만 가르쳤습니까? 오른쪽 하단 블루월드만 가르칩니다. 근데 막상 블루월드로 진출할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이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트워킹형의 오렌지 월드나 그린 월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도 평생에 걸쳐서 블루월드에 하나 있거나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넘나듭니다. 블루월드 갔다가 네트워킹형 오렌지 월드 갔다가 그린 월드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 블루월드밖에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직업에 대한 생각이 블루월드에 있는 이런 큰 기업의 큰 조직의 9 to 5에 그 다음에 휴가가 있고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월급쟁이, 기본적으로 이건 월급쟁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월급쟁이 하면 좋은 점이 많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원해서건 아니건 간에 월급쟁이로 살 수 있는 포션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월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다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고, 그 다음 봉사라는 것이 봉사와 일과의 이게 분간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제 물론 블루월드 가가지고 블루월드로 밀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렌지 월드, 그 다음에는 그린 월드라는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 이게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물론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의 코드는, 키워드는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되게 지금 그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래 직업 세계? 미래 세계는 히랍의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change is constant라고 합니다. 변화만이 변화하지 않는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대안적인 직업이 점점 큰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고 모양이 딱 갖춰진 게 아니라 모양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정형화된, 그것이 기본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열려져 있는 직업 세계고, 그렇다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흐름을 타고 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이런 부칙을 제가 창의적 평생학습자라고 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방식, 문제를 새롭게, 옛날 문제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런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아주 기초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역량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직업을, 이거 직업에 대한 정보다, 직업 심리 검사, 네 적성을 알아봐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와서 직업 진로 교육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더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직업이 좋아하는 직업이 없고 하고 싶은 직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기가 원하는 직업 너무 확고히 갖고 있어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길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쪼개보고 탐색해보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해야 될 일인들이. 고등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자기를 알고 꿈을 알아라는데 그것도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지금 지나치게 직업 빨리 선택해라 그러는데, 빨리 선택하면은 물론 빨리 선택해서 괜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진로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서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강박관념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대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창의성, 새로운 문제, 시각, 그 다음에는 창의성이라는 협동적인 과정, 누구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실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함께하고 열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대적인 이 흐름과 맞지가 않는 이런 우리의 학습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곧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진로 지도의 부모로서의 전국적인 그 질문은 행복한 아이가 될 겁니다. 아이 행복. 어떻게 한 것이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자기가 배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아이들이 꼭 있는 직업만 갈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직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차피 그 변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변화에 프렌들리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고 또 개척하고 뒤집고 그다음 또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라는 것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와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 가는 걸 선택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학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고등학교 어디 가는가에 따라 뒤에 쭉 이어지는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에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한테 하나의 연습이 됩니다.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그러면 나한테 뭐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쭉 한번 연습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러다 길게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과정을 순조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대범한 연습으로 보시는 것이, 대범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어떻게 하면은 보담아 줄 것인가라는 것이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되어 있으면은 아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그릇이 큰 아이들이라도 거치다 보면 아주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는 것이 점점 경쟁을 통하면서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 개인 자아 개념이 어떤지. 그러면은 그 개념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초기에 유아기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쌓아줘야 되니까, 나는 집에서 쌓아주는 것이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를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깎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능하면은 많은 양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봐도 웬만큼 그릇이 밥그릇 정도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긍정적인가? 이거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긍정적인가? 자기가 긍정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로막는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못다 했던 거, 자기가 못 이뤘던 거, 컴플렉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직면하면서 자기 부분을 덜어내므로 해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괜찮은 부분들을 찾아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너 괜찮은 애야 막 지금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와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씩 타임을 잘 봐가시면서 말로나 말 아닌 것으로도 전달해 주시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흐르는 겁니다. 내 아이하고 소통 지수는 얼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공놀이입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수준을, 아버지의 수준을 확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 이제 소통이 되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성찰입니다. 내 관계가, 아이와 관계가 내가 어떤가, 소통하는 관계가 어떤가.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으면 회복하기 굉장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많이 걸립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출발이 아무리 그래도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아이들 또 어느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길게 보면 작은 겁니다. 이런 거 아이들 소통해서 아이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지금의 좋은 부모의 노릇이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크게 아까 쭉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니까 보는 눈이 어째 되는 거니까는, 자, 얘는 독일에 있는 애인데 여기 얼굴에 막 이게 있습니다. 주근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줌아웃을 해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진로 개발 역시도 넓게 보고 길게 보시면은, 자, 이게 미래의 전망을 해보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엄마들이 조금 더 배짱 있고 대범해질 수 있고, 대범해지면 아이들하고 훨씬 더 자신 있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강력한 미래지향적인 부모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